오늘도 저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깜찍 DJ 이상훈 인사드립니다. 미니스커트 단속을 피해서 들어오신 저기 저 구석에 양파색 스타킹을 신은 여성분 치마 당기지 마세요. 장발머리 오빠들의 시선이 자꾸 그리로 쏠립니다. 자, 단속을 하든 말든 피 끓는 우리 젊은이들, 오늘 밤은 음악으로 우리의 젊음을 불살라 봅시다. 잠시 후에 동키다 가수들의 생생한 라이브 스테이지가 여러분의 가슴을 적셔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곡 비틀즈 Yesterday 띄워드립니다. 영도야, 너 그 기억나니? 미도파 뒤에 음악다방인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미도파가 어디지? 거기 양지다방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양지다방? 아니다. 뭐 포시즌이라는 데 아니었어? 거기서 발굴된 가수들도 상당히 많죠. 이게 포크 쪽에는 거의 어느 유명한 음악다방 DJ가 전화를 해서 여기 와서 노래 좀 한번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뭐 캐라고 뭐고 생각 안 하고 맞아. 그냥 가서 공짜로 노래를 해야. 그 당시 DJ 파워라는 거는 굉장히 있죠. 자기네들끼리 그 인기 차트 만들어가지고 예. 새 판 나올 때마다 가서 판 드리고. 또 잘못 보이면 맞아. 안 되니까 그렇죠. 가서 다소곳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때는 정말 그 DJ 분들이 정말 막강했던 파워가 시대예요. 네. 7, 80년대 대중음악을 주도하던 DJ들. 75년도에는 협회를 결성했다. 음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시절 DJ협회는 정보 교환처이자 대중음악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 대표적인 활동이 가요 순위 선정.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가 집계되어 있는 건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가요 순위 하면 보통 10위권 아니면 20위권 정도까지만 만들었었고, 그것도 월 단위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다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주간 단위, 그러니까 미국에서 따진 빌보드를 생각하고 만들어낸 거고요. 집계 방법은 100% 다운타운 메모 집계. 전국에 있는 음악다방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집계된 만큼 공신력이 컸다. 방송국이나 언론사의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 그런데 가요 순위 집계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88년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김현숙의 그날. 이 곡은 83년도에 발표됐었다. 그렇다면 왜 발표된 지 5년 후 순위에 올라온 것일까? 어느 날 사람들이 그날 불러달라고 막 신청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랬죠. 제 노래긴 하지만 가사도 잘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그 노래를 어떻게 아느냐. 요즘 이 노래가 난리래요. 이 입소문을 통해서 DJ들이 이 노래를 틀기 시작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이게 퍼지다 보니까 3, 4년. 그렇다. 입소문의 힘. 이처럼 당시 다운타운 DJ들의 선곡은 사장될 뻔한 앨범에 날개를 달아주기도 했다. 첫 앨범을 내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가수 김종환도 그런 경우다. 김종환. 존재의 이유와 사랑을 위하여로 각종 가요대상을 수상하고 7번째 앨범을 내기까지. 김종환의 뒤에는 DJ가 있었다. 내가 DJ 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부터 한번 홍보를 시작해보자. 근데 그 장소를 찾다가 생각해보니까 남대문하고 동대문의 그 패션타운가에는 그 90년대 이후부터 거기가 번화하게 되면서 이제 DJ들이 그쪽으로 다 근무처를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 선배 후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반을 가지고 그 패션타운가 DJ들한테 부탁을 했지. 내 이 음반을 만들었는데 한 번만 들어봐 달라. DJ 경험이 곡을 만들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다. 김종환이 지금까지 가수로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DJ 때문이었다.
DJ라는 직업이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난 바뀌었어요. DJ를 했던 것은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거였고 내가 가수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었고 나한테는 운명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7, 80년대 신문 광고를 살펴보자면 재미난 공통점이 발견된다. 유난히 많은 음악 감상실과 음악다방 광고들. 광고 글귀에는 어김없이 인기 DJ들의 이름이 써있고 통기타 가수들의 공연이 소개됐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가수들, 그 시절엔 다방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음악 감상실 같은 데에도 이제 그 폭스테이지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 무대를 통해서 좋은 가수들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발굴을 했고. 가수 송창실. 음악 감상실이 없었다면 그가 통기타 음악의 전설이 될 수 있었을까? 무대 위를 압도하는 그에게도 팝송 한 곡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아마추어 시절이 있었다. 통기타 가수가 방송국에서 히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었고 대부분은 다 그냥 아마추어 취급당하고 사롱에서 노래하고 그 음악 다방서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음악 다방서 말하자면 언더그라운드로 히트하는 노래들이 많았어요. 그건 전부 DJ들 공이에요. 통기타 하나 달랑 들고 무대에 올라섰던 김세환, 윤형주, 양희은. 그들도 역시 DJ가 마련한 무대 위에 서곤 했다. 음악 감상실과 DJ가 없었으면 어쩌면 가요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음악 감상실을 통해 데뷔한 사람 중엔 정광태도 있다. 그런데 정광태는 가수가 아니었다. 그 아마추어 스테이지에서 이제 그 토크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타를 딱 들고 이제 무대로 올라갔는데 이제 사람들은 내가 기타를 들고 올라갔으니까 노래를 할 거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기타를 치면서 어느 날 말죽거리라는 동네에 무지무지하게 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나타났으니까 무섭지. 지금 들어도 썰렁한 개그. 근데 나타난 지 이틀째 되던 날 그 큰 호랑이가 죽었대요. 호랑이가 죽었으니까 슬프지. 한 3, 4분 동안 계속 웃지도 않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특이했었나 봐요. 이제 살면 제가 얼마나 이런 토크송의 정광태를 비롯해 김학래, 임하룡, 이상용이 방송에 데뷔할 수 있었던 건 음악 감상실에서 관객을 웃겼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되는 날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악다방이나 음악감상실의 DJ들은 대부분 그 라디오 방송의 음악 방송 DJ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공연 문화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그러한 가수들이 방송에 데뷔하는 채널 역할을 그 DJ들이 해줬죠. 최동 선생님, 박원은 선생님, 이정환 선생님이 목소리로는 그냥 거의 김양일 씨. 맞아. 김양일 씨는 이제 그 웨스턴 컨트리 웨스턴 외국 곡들 뭐 새로운 곡들이 나오면 그분들이 그 원판을 어떤 팔군을 통해서 경로를 산다든지, 통해서든지 뭐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든 팔군이든 이렇게 해서 구해가지고 자기 스테이지 시간에 딱 하고 딱 집어넣고 집에 가지고 가고. 야, 너 무슨 판 들어봤니? 무슨 노래 들어봤니? 그래서 못 들어본 거면 막 화가 나가지고 신보를 누가 빨리 제일 먼저 입술하느냐, 거기에 아마 인기랑 위상도가 다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1969년 한국 연예계 최대의 이슈는 단연 클리프 리처드 내한 공연이었다. 여대생의 속옷 투척 사건으로도 유명했던 공연에서 젊은 처자들은 영원수를 외쳤다. 광란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클리프 리차드의 The Young Ones는 바로 DJ 1세대 최동욱이 발굴한 곡이다. 64년에 이 영화가 수입이 되면서
클리프 리처드의 이름을 듣기 시작한 촉발리가 됐던 인연이 있는 노래죠. Young Ones, 젊은이들. 티네이지 스토리라 이름해서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영원스를 듣고 있자면 지금도 그 시절 감회가 새롭다. 청취자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정서가 되게 공통성이 있거든요. 네. 첫째는 템포가 일정해야 되고, 둘째는 가수의 음성이 달콤하거나 특색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가사 전체를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흥과 이렇게 매칭이 될 때 이런 기본적인 3대 요건이 맞으면 히트가 되거든요. 근데 양원수는 그보다 훨씬 더 우수한 요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반응이 와요. 청취자들에게 그 노래 좋으면 리퀘스트가 오고, 그럼 반복하면 그게 히트가 되는 거죠. 클리프 리처드의 곡뿐만은 아니었다. 일정한 템포와 달콤한 음색, 감흥을 갖춘 곡. 애교띤 음성의 앤 마가렛도 최동욱이 발굴해낸 곡이다. 그가 45년간 한결같이 최신 팝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음악 감상실 DJ 시절에 생긴 버릇 때문이다. 요건요, 1890년 파퓰러 뮤직이 형성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54년까지 히트됐던 음악들. 마땅히 자료가 없었던 시절, 그 목마름 때문인지 지금도 기회만 닿으면 자료를 모은단다. 아디오스까지 모두 129장의 싱글이 히트되고, 새로운 곡을 발굴하고 대중에게 전했던 건 최동욱뿐만이 아니다. 당시 DJ들 때문에 인기를 얻었던 유럽 그룹 스모키나 보니엠은 미국 빌보드에서 냉대를 받았었다. 한국 거리의 스피커마다 보니엠의 음성이 울려나온 건 음악다방 DJ의 공이었다. 말은 달라도 정서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DJ의 설명처럼 좋은 노래는 세월이 지났어도 그 감동은 똑같다. 옛날 추억의 음악다방 얼마 만에 가진 자유시간인지 몰라요. 7080 세대들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줬던 레보스 오브 바빌론 보니엠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누구보다 빨리 최신의 곡을 알리기 위해선 DJ의 숨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 황학동, 그 청계천 8가 거기 가서 중고 음반을 거의 매일 가서 한 번 가면은 늦은 밤 문 닫을 때까지 자료를 고르고, 부대 근처 간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자하고 잘 사귀도록 해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친해져가지고 가끔 이렇게 얻어서 녹음하기도 하고. 최신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미군과 친분을 쌓기도 했다. 미군 부대 주변에서 음반을 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청계천 8가와 세운 상가를 찾았다. 불법 복제 음반을 사기 위해서였다. 복제 과정에서 하얗게 바뀐 음반 상표 때문에 얻은 별명 백판. 그 한 장을 손에 넣기 위해선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낮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으면 또 LP도 사고, 유사치 센터 가서 뭐 영역도 하고, 그럼 뭐 하다못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간에 건설 현장 물건 지키는 거, 그런 것도 가고, 그렇게 해서 돈이 생기면 좀 참 음반 모으느냐고 부모님한테 욕도 많이 먹었죠. 한 끼만 먹어도 음반만 바라보면 배가 불렀다던 DJ들. 많이 없어졌는데 이쪽 라인이랑 LP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루가 멀다하게 찾았던 DJ들은 줄었지만 추억을 곱씹기 위해 찾는 발걸음이 적지 않다. 일주일에 닷새는 음반을 찾아 나섰던 DJ 유경호 씨도 그렇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겠지만 좋은 걸 가지고 싶은 욕심, 그리고 좋은 걸 틀어주고 싶은 욕심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기 그 일명 말하는 백판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의 이것도 단색이지만 그 안에도 이렇게 단색이에요. 이게 원판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원판, DJ들의 꿈이었다. 외국과 계약을 체결해 만든 라이센스 역시 고가라 백판을 구입했다.
간혹 금지곡이 실려 있으면 백판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다. 음반 확보만은 아니었다. 가사에 대한 이해와 해설 방법 등 DJ가 되기 위해선 갖춰야 할 것이 많았다. 당시 DJ 지망생을 위한 책도 발간됐다. 팝 DJ 백과라는 책인데요. 전국 DJ 연합회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DJ가 될 수 있고 DJ는 어떤 마음을 갖고 DJ를 해야지 되는지 전 이제 회장을 역임했었던 박원웅 선배께서 남긴 그런 내용이고요. 책장을 넘기던 중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전국 DJ 컨테스트 개최 상황. 과연 어떤 대회였는지 출전했던 장민 씨를 만나봤다. 네, 안녕하세요. 옛날에 이제 이건 디스크 콘서트. 다운타운 DJ들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최했던 대회. 지역 예선을 거친 20명 정도만이 결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 포상이래야 트로피 하나가 고작이었지만 DJ의 명예가 달려 있었다. 그랑프리를 차지하기 위해선 특색 있는 선곡과 진행을 해야 했다. 나는 좀 독특한 그런 장르를 가지고 컨테스트에 임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럽 쪽의 음악을 그 당시에 많이 접하게 됐었고 컨테스트를 준비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접한 거는 유럽 쪽의 음악들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들한테 잘 맞는 그런 멜로디나 그런 그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요. 음악다방의 DJ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행을 창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음악의 히트곡을 만들어내는 히트곡 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트렌드를 앞서 나가면서 음악의 지평을 확대시켰던 사람들도 바로 DJ 역할이었습니다. 때로는 대중과 호흡했고 때로는 유행을 주도했던 DJ들. 가슴속에 추억의 음반을 담을 수 있었던 건 DJ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